네, 7월 30일 장 개장 전 미국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신규 부양책도 발표하지 않았고 경제 회복될 때까지 현재의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인 경기 부양 방침을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연준은 도구 사용에 전념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인 부양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어제 특이한 거는 기업이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또 좋지 않은 실적의 종목이 나오면서 종목별로는 좀 혼자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AMD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10.5%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제가 관련주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신규 부양책 법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협상이 좀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1조 원 규모, 1조 달러 규모를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3조 달러 가량 규모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전적으로 실업보험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뭐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된 부분이 먼저 통과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연준의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좀 오른 상황이었고 에너지와 금융주가 각각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1.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언급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가 예상보다 높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낙관적인 침을 발표한 이후 12.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핵심 기술주들도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6월 상품 지수가 지난 5월 753억 달러 적자에서 706억 달러로 약 6% 감소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유가는 소폭 상승한 41.2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자,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온스당 8.8달러 또 올랐습니다. 9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199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외국인들 매수 기조 속에 반도체 관련주들, 전기전자 업종들 위주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은 뭐 AMD가 미국 시장에서 12.5%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CPU 칩을 만드는 AMD가 급상승하면서 이 우리 국내 관련주들도 좀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심텍, 유니테스트 제가 이 두 종목을 이 노란 음영 표시를 해놨는데 이 이유는 매수 포인트가 좀 된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네, 심텍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 약 한 7거래일 이상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수준도 최근 고점대입니다만 이 관련된 부분이 고점대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정받은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사이에 주가가 리바운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유니텍스도 오늘 AMD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외국인이 심택을 또 집중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런 수급에 우선을 하고 또 최근에 어떤 모멘텀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겠죠. 유닛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주가 수준도 네, 이전 16,300원대 고점 이후에 매물을 좀 받았습니다만 배물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바운딩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대응을 단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투자 전략에서 종목 4개를 말씀드렸는데 뭐 원자재 관련주, 뭐 LS라든가 고려아연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S 뭐 이런 종목들 최근 조정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구리값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LS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45,000원. 우리가 대형주들도 너무 뭐 길게 가는 것보다는 좀 외국인 기관도 사고팔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좀 취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2,000원을 지지하는 거, 4만 원 초반대 21선까지는 보고 우리가 대응한다면 46,000원 정도 일단 목표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네, 고려아연도 어제 4만 45만원 고점 이후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죠. 이런 종목들도 40만원 초반대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가를 매매할 때 급상승한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어느 때 받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6, 7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은 다시 매수를 재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 포인트가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뭐 정고점을 바로 가지 못하겠습니다만 12만 원대는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는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감 시장 오전 기장전 시황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오늘도 잘 대응하시고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레더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